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설회사 고용산재보험 신고할 때는 신고해야 될 사항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본사의 산재보험, 두 번째, 본사의 고용보험,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의 산재보험, 현장의 고용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 일단 본사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 손익계산서상에 그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상에 책정되어 있는 급여는 보통 대표자 급여와 본사 내근직 급여가 같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상의 그 급여 중에서 대표자 보수는 제외해야 됩니다. 대표자의 가세금액, 비가세금액 모두 제외. 그리고 본사 내근직원의 급여 중에서도 비가세 금액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상에 나와 있는 급여 전체 금액 중에서 대표자의 보수 전체와 본사 내근직 직원의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 노무 제공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사 고용보험. 본사 고용보험은 아까 말한 손익계산서상에 본사 내근직원 급여를 말하는데, 앞에서 말한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대표자 보수도 제외하고 비과세 금액을 제외해야 됩니다. 이 본사 내근직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똑같죠. 본사에서 본사 고용보험, 본사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상에 본사 소속 현장 직원의 금액이 산정이 되게 되는데, 원가계산서상에 적용되어 있는 현장 직원의 급여도 본사 고용보험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반드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산재보험. 현장산재보험은 원가계산서상에 본사 소속 현장 직원의 보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본사 소속 현장 직원의 산재보험은 현장에서 산정을 하게 되고, 고용보험은 본사 소속 현장 직원의 경우에 본사에서 산정을 하게 된다는 거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산재보험에는 아까 말한 첫 번째 본사 소속 현장 직원의 급여가 포함되고, 그리고 현장 일용직 보수, 일용 노무자들의 보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외주공사비의 30%, 그리고 장비 사용료의 30%. 이 장비 사용료는 근로자가 투입됐을 때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보통 우리가 레미콘의 사용 금액은 그 계정상, 재무제표 작성식 계정상 자재비 쪽에 많이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레미콘도 장비에 해당되므로 장비의 아까 앞에 장비 사용료 30%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미콘도 장비 사용료 보고 30%, 이것도 근로자 투입분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30%를 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 제공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이것도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현장 산재보험에서 꼭 책정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본사 소속 현장 직원의 급여. 두 번째, 현장 일용직 보수. 세 번째, 외주 공사비의 30%. 네 번째, 장비 사용료의 30%. 다섯 번째, 자재에 포함된 레미콘 등 장비의 항목의 30%. 다섯 번째, 노무 제공자의 보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고용보험. 현장 고용보험은 현장 일용직의 보수, 그리고 외주 공사비의 30%가 해당됩니다. 이 고용보험에는 장비 사용료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일용 노무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에서만 제외를 시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고용보험 안에는 실업급여가 있고 고용안전보험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65세 일용 노무자는 실업급여만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고용보험 안에는 자, 옆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고용보험 안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65세 일용 노무자는 65세 이상 일용 노무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체 금액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만 제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실 듯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금액은 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금액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전 모두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주공사비의 30%를 적용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장비에는 장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장비 사용료에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근로자 투입분, 장비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장비를 소유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 근로자가 그 장비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 투입분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장비 소유자가 직접 운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부를 자세히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장비의 소유자가 아닌 근로자가 와서 그 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 투입분, 장비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노무 제공자라고 부릅니다. 아까 장비에서 근로자 투입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는 말을 했었죠. 이제 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무 제공자 중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건설기계 27종. 건설기계 중에서 27종이 있고, 두 번째, 건설화물 3종, 그리고 화물 차주가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27종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건설기계 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아래 27종 건설기계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27종이 자세히 나와 있죠. 뭐 1번 불도저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27번 타워 크레인까지 건설기계 27종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물차주라는 것은 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차 이 세 가지를 하물차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적식 또는 직진식 카고 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차 자동차류 이 세 가지를 하물차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단순 하물차인 경우는 그냥 하물차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첫 번째 근로자 투입분인 경우 이 근로자 투입분은 건설기계 27종이나 건설하무 3종 중에서 이걸 운전할 때 근로자가 투입된 경우 산재보험은 장비 사용료의 30%를 노무비를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3월 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고용산재보험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고용산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산재 신고 납부할 때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장비 사용료 30% 근로자 투입분을 적용해서 매년 3월 말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투입분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보면 산재보험에만 장비 사용 30%가 되어 있고 고용보험에는 없지요. 그것처럼 고용보험은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야 되겠네요.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노무 제공자인 경우, 노무 제공자는 장비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노무 제공자라고 부르는데 노무 제공자인 경우는 세 가지를 별도로 보고 따로 적용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건설기계 27종인 경우에는 일당을 82,648원이라고 보고 일당 곱하기 노무 제공 일수 실제 일은 한 일수를 두 개를 곱한 값을 노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3월 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노무 제공자의 보수라고 적어 놨죠. 노무 제공자의 보수는 위에 이렇게 산정해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 27종의 고용보험은 매월 15일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진 신고가 아닌 부가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화물 3종, 아까 말한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는 산재보험은 건설기계 27종과 동일하게 82,648원 곱하기 노무 제공 일수를 매년 3월 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원수급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까 건설기계 27종과는 틀린 점이 있죠. 건설기계 27종인 경우 고용보험은 매월 15일 신고 납부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건설 화물 3종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화물차주. 단순 화물차주는 매월 말일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는 3월 말에 신고하는 자진 납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부가고지가 되는 거죠. 매월 말일날 신고 납부해야 되고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많이 헷갈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주안점으로 공부하고 있는 매년 3월 말 신고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거기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근로자 투입붐의 산재보험, 그리고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27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중 건설하무 3종의 산재보험, 이 세 가지는 매년 3월 말일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 장비 중에서 고용보험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중 건설기계 27종만 매월 15일 날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신고서 매년 배달되어 오는 신고서를 잘 보시면 이 산재보험이 있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건설근로자, 아까 말한 근로자 투입분만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장비 사용률 30%가 노무제공자 미포함되고 근로자 투입이 되는 이 금액은 이 신고난의 보수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는 따로 나눠져 있지요. 노무제공자 중 아까 말한 건설기계 27종, 이게 건설기계 27종을 신고하는 그 부분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화물 3종의 보수를 적는 부분도 따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따로 각각 다른 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다음으로 자, 이게 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올려서 한번 다시 자세히 볼 수 있게 한번 촬영을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건설기계 27종 중 노무제공자 중 건설기계 27종만 해당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절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할 때 보험료 실수를 해서 더 많이 납부를 하면 손해가 되니까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과세 금액은 제외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에 적혀 있는 금액들은 그 비과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해서 산정해 줘야 금액 더 추가로 신고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비과세 금액은 보통 식대는 20만 원까지.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급여 명세서에 식대랑 차량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이 금액을 빼고 금액을 산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배우자, 자녀급을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65세 이후 고용 근로자의 급여 중에서는 실업급여에서는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일용 근로자의 급여는 실업급여, 고환직능 모두 제외를 해주도록 하는데 여기 따로 보시면 고환직능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 등록증에 보면 그 체류 자격이 있지요. H2와 E9인 경우에는 고환 직능은 포함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F2, F5, F6은 한국인이라 똑같이 실업급여, 고환 직능 모두 포함돼 줘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체류 자격인 경우에는 한국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 사업주 승인 현장 금액은 제외해 줘야 되겠지요. 이 하수급 승인 현장, 하수급 사업주 승인 현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도급을 줄 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포함해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 하도급업자가 직접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원도급 입장에서는 이 하수급 승인을 내려준 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해야 됩니다. 이걸 포함시키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되겠지요. 이걸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이 앞에서 말한 5번인 경우는 당사자가 원도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도급사에서 우리가 하수급 사업주 승인을 내려준 현장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고, 6번째는 우리가 하도급 입장이라고 봤을 때 하수급인 승인 금액은 우리가 하수급인 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 승인을 받은 입장이라면 이 금액은 포함해서 신고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7번째, 이거는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어느 하수급 승인을 내려주는 것이 유리한지, 하수급 승인을 내려주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 저것을 잘 판단해서 하도 계약을 해서 계약을 잘 한 경우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아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승인 하수급 공사 금액은 제외. 이거는 본인이 지금 신고자가 하도급인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신고자가 하도급인 경우에 미승인 하도급 공사 금액은 전부 제외시켜야 됩니다. 하도급 입장에서는 원도급에서 미승인 하도급 공사 금액은 원도급에서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결산 시 계정 과목을 철저히 구분해서 필요 없는 항목이 신고 금액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분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보수총액 산정은 따로 각별히 따로 잘 신중하게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계산 보수 총액을 정액 신고하는 경우와 감액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적절하게 다음 해에 공사 예정 금액을 잘 판단해서 신고를 해야만 그 회사에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주 포인트는 장비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